한덕수가 최적의 카드 맞습니까? 본인들 입맛대로 구슬 넣을 수 있으니까 모든 바퀴벌레들이 다 튀어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정당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추호의 반성도 사죄도 없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정권 연장할 수 있지 않을까. 오로지 그런 잔머리 하나로 지금 대선을 치러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덕수 같은 어리버리를 세워놔야 자기들이 또 대리통치를 하기가 편하거든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건 진짜 황당하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빨리 내놓으라고 하니까 한덕수도 정말 염치가 없는 놈이에요, 신인규 대표님.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라는 집단이 얼마나 괴기한 집단이 돼버린 것인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뭐 국민의힘 말 바꾸는 게 한두 번이 아니죠. 본인들한테 무죄 주면은 그 판사는 우리법연구회라도 좋은 판사하고, 자기들한테 불리하면은 뭐 우리법연구회 판사 뭐 또 때려잡자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이번도 똑같습니다. 그 당무우선권이라는 당원은 바뀐 게 없어요. 그대로인데 과거 이 지금 국민의힘의 기득권 구태 세력들이 윤석열 옆에 붙어서 해먹을 때는 당무우선권을 가지고 모든 걸 정리했고, 지금은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려야 되니까 그 당무우선권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또 이중잣대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거 기분 문제가 아니라 정당민주주의라고 하는 헌법의 대원칙, 이미 정당민주주의라고 하는 헌법 가치가 무너진 정당, 내란과 쿠데타를 동조하고 박수치는 정당에서 또 한 번의 지금 내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정당하게 선출한 대선 후보조차도 끌어내리겠다라는 지금 내란 DNA가 또 한 번 발동되고 있는데, 이건 정말 국민이 안중에 없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국민 알기를 너무 우습게 알고 있는 이 지금 친윤 지도부들의 아주 만행 아니냐, 전 그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을 아주 재미있게 도표로 이렇게 정리한 게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면 아주 딱 정리가 됩니다. 어디 뭐 정치권 일타 강사가 만드신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했군요. 자, 등장인물들 크게 세 개죠. 덕수, 문수, 권투. 누군지 아시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배우 세력들이 하나 있어요. 줄리, 빤스. 줄리는 그 줄리고 빤스는 그 빤스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일단 그 뒤에 배우 줄리가 덕수에게 할배가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권투한테는 빨리 정리 안 할래? 하고 압력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당혹스럽죠. 이거 생각대로 될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문수한테 이제 물러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문수가 야, 이거 어떻게 저 옳은 자리인데 싫어 새끼야. 그런 거예요. 제가 욕하는 게 아니고 이거 읽는 겁니다, 여러분. 어우, 이해가 바로 되네요. 사진을 바꿔주시니까. 자, 그러니까 덕수 쪽에서 새끼들아 나 밀어준다며. 그러니까 투건이 야, 나도 미치겠어, 좀만 기다려줘. 그리고 이제 계속 문수한테 각본대로 좀 해. 그러니까 내가 어딜 봐서 너보다 못하냐. 근데 또 저쪽에 또 배우가 하나 있어요. 빤스. 야, 개시가 왔어. 네가 해. 왜? 김문수는 자기 새끼잖아요. 그 밑에 또 새끼 중에 새끼. 그가 또 비서실장도 또 완전 새끼 아닙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뭐 한덕수한테 줘. 정광훈한테 주면 되지. 이게 다 이렇게 쉽게 또 정리가 되네요. 대단합니다. 칭찬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장윤비 변호사님, 네.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김문수 후보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단순히 넘기기 싫어서 안 넘기는 게 아니라 내가 또 되기도 했지만 어차피 이번 대선 우리가 지겠지만 그래도 나름 용을 써보고는 죽어야 되지 맞습니다. 않겠냐. 예. 근데 아무리 봐도 한덕수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싸울만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네.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덕수를 어떻게 맞습니다. 뵙겠어요? 왜냐하면 지지율로도요, 이제 국민의힘 내지는 국민의힘과 무당층으로 한덕수, 김문수를 붙이면 한덕수가 이제 비교 우위에 있는 건 맞는데, 당원들은 진심이라는 기류가 있는 거죠. 다만 정말 본선을 전제하고 이준석까지 넣어서 이재명, 이준석 그리고 한덕수를 넣을 때랑 김문수를 넣을 때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본인은 아니 본선 경쟁력이 내가 그러면 그렇게 많이 떨어지나? 그럼 명분, 정치적으로 명분과 정당성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밖에서 딱 지켜보고 관망하면서 그 성과만을 취하려고 하는 자와 어쨌든 그 트랙을 하나씩 밟아온 김문수 후보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는 말씀대로 아마 한덕수를 필승 카드로 생각해서 지금 친윤계에서도 미는 거 아닐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권과 당리당략과 이런 부분이 맞물려 있는 건데 오늘 홍준표 전 시장이 올린 글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질 수 있고 지더라도 명분 있게 져야 그나마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너네들은 이건 정당도 아니다. 당리당략에 골몰하는 이익 집단이다라고 일갈했어요. 이게 당 내에서 나온 얘기라는 점에 정말 처참함을 느껴야 될 겁니다. 왜 친윤계가 한덕수를 정말 픽한 겁니까? 정말 대선에서 이길 거라고 선택했습니까? 아니죠. 당권과 관련해서 그나마 본인들이 핸들링할 수 있는 그리고 김문수라는 당대표도 어떻게 밀었습니까? 그나마 홍준표보다는 우리말을 잘 듣겠거니 그런데 완전히 나이브하고 전략도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개인의 선의에 기대가지고 대선을 채비하고 준비합니까? 왜냐하면 자당에서 후보를 키울 능력과 의지를 이미 상실했거든요. 계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딱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데려온다? 그것도 내란 혐의의 피해자를 처음부터 다 안 됐던 거예요. 국민을 진짜 얕잡아 본 그 후과를 치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경선 같이 치렀던 후보들 반응 보면은 왜 이러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정리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장윤매 변호사님이 방금 얘기하셔서 그 김에 한번 보고 갑시다. 홍준표 후보 끝나고 나서 곧바로 정계 은퇴하면서 당이 나를 버렸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는데 하도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참을 수가 없던 모양입니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아주 마음먹고 했더라고요. 떠날 때는 말없이라는 건 가수 현미의 노래일 뿐 아무래도 내가 겪은 경선 과정은 밝히고 떠나야 할 것 같다. 이러면서 2차 경선 과정에서 느낀 소외를 밝혔는데 처음 경선에 돌입해서 국회의원 48명, 원외 당협위원장 70여 명 지지를 확보했을 때 국민 여론에도 앞섰기 때문에 2차에서 무난히 과반수를 할 줄 알았다. 그런데 용산과 당 지도부가 합작해서 느닷없이 한덕수를 띄우면서 탄핵 대선을 윤석열 재신임 투표로 몰고 가려고 했을 때 나는 설마 대선 패배가 불보듯 뻔한 그런 짓을 자행하겠냐? 이런 의구심이 들었다. 그러면서 용산과 당 지도부가 만만한 김문수를 밀어서 한덕수 장애가 되는 자신을 떨어뜨리는 공작을 꾸몄다. 그러면서 김문수도 이들의 음험한 공작을 역이용했고 김문수도 음험한 공작 역이용하면 안 되냐? 니들이 한 짓은 정당하냐? 이렇게 아주 비판을 합니다. 그동안에 윤석열은 상당히 좀 봐주는 것 같더니 윤석열에 대해서도 이제는 전 대통령도 안 붙입니다. 윤석열은 나라 망치고 이제 당도 망치고 있다. 용병 하나 잘못 들여 나라가 멍들고 당도 멍들고 있다. 오호 통제라. 지금 이렇게 딱 읽어보니까 지금은 온전한 정신인 것 같은데 그걸 왜 이제 이야기합니까? 우리 신인규 대표님이 항상 이야기해요. 가끔씩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고. 아니 지금 고장난 시계가 오늘 2번 맞을 때가 있거든요. 맞는 시간이 된 거죠. 고장난 시계인 건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저 말이 메시지만 놓고 보면은 뭐 손댈 데가 없죠. 근데 문제는 그 메신저 자체가 그동안에는 권력에 부안해동하다가 이제 와서 밀려나니까 저 얘기를 했을 때 메시지가 그 메신저에 의해서 반감되는 효과라고 저는 보고요. 저는 권성동, 권영세 이 둘이 사실은 이 윤핵관을 상징하고 뭐 윤석열의 하수인일 수도 있는 건데 이 국민의힘의 기득권자들이라고 하는 이 지도부의 문제가 뭐냐면요. 단일화라는 거를 자기 경선, 자기 당의 경선이 진행되는데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단일화를 하는데 자기 당 후보로 단일화를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으로 단일화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민이요.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매국행위하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걸 법률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배임행위라고 하죠. 저자들은 배임 범죄자랑 똑같은 겁니다. 배임을 하고 있죠. 자기 당이 망하는 길로 좀 가자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왜 한덕수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배임을 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죠. 한덕수 같은 어리버리를 세워놔야 자기들이 또 대리통치를 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임과
사기 그리고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탐욕이 농축되어 있는 행동을 했는데 이게 그동안에 윤석열 띄우고 할 때까지는 국민들이 잘 몰랐어요. 근데 내란 행위가 딱 벌어졌을 때 국민들이 모든 걸 다 알듯이 지금은 모든 바퀴벌레들이 다 튀어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하나만 더 봅시다. 홍준표 지금 이렇게 밖에서 막 기관총 쏴대는데 한동훈은 어떻습니까? 한동훈은 뭐 무슨 라방을 하더라고요. 기타 치고 뭐 뭘 먹고 막 그렇게 하면서 지금 한동훈은 2등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보십시오. 지금 다 이렇게 경선에 나섰던 사람들 선대위원장 맡고 같이 하잖아요. 아니 민주당. 근데 떨어진 사람이 선대위원장 맡아주지도 않고 손살에 치고 도망가고 그러면서 의총 열리는데 라방하면서 야 이럴 줄 몰랐냐? 그러고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죠. 그거 한번 보실래요? 1,000원씩만 하시면 제가 국민의힘에서 좋은 정치해서 1000만 배 효용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뭐 대선 후보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저를 막기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건가요? 그걸 이제 알았나? 자기도? 이럴 줄 몰랐나? 아, 그러면 자기는 그거 이제 알았나? 그거 진짜 그렇게 얘기해야지. 경선 과정에서 그래야죠. 여러분, 이거는 윤석열이 저를 몰아내려고 하는 짓입니다. 그러면 선거 이기겠습니까? 김문수 되면은 한덕수한테 바로 넘겨주고 완전 폭망합니다. 저라도 돼야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자, 지금 이렇게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궁금한 건 우리 김재준 관장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그 기본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초등학생이 봐도 망하는 길로 가는데 막 그렇게 가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그 과정들을 보고 있으면 이게 대선이 머릿속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대선 이후에 당권 경쟁에 들어간 거고요. 오늘 홍준표의 페이스북이나 뭐 한동훈의 저 라방을 보면 향후에 자기가 당권 경쟁에 뛰어들겠다라는 걸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럼 홍준표는 정계 은퇴 다시 이제 번복할까? 저는 오늘 페이스북이 없었다면 이게 다시 복귀할까 예. 그런 고민, 인간적 고뇌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페이스북을 보면 과거의 과정을 이제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왔다는 것은 결국 당권 경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라는 의지가 아닌가 싶고요. 아이고, 은퇴 선언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그리고 사실 이제 국민의힘의 이 대선 이 경선 과정을 보면 사실은 역선택의 연속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후보들을 계속해서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스스로 사퇴하게 그래서 가장 경쟁력이 없는 김문수를 후보로 만들고 더 만만한 한덕수를 후보로 이제 최종 단일화를 해서 가자. 그 얘기는 이들도 알 겁니다. 그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패배의 이제 아문이 전운이 그게 아주 짙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하게 되냐? 다음 당권은 누가 가질 것이냐? 여기에는 이제 뭐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의 모델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뭐 밑그림이 있을 수도 있죠. 그건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대입 시험 보기도 전에 재수학원 알아보고 네. 있군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1년 전에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을 쓸 때 이 상황이 눈에 안 보였겠습니까? 근데 이자들은 그동안에 그냥 버블로 막고 버블을 또 다른 버블로 막고 하다가 지금 버블이 꺼지고 있는 거죠. 못 막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뭐 자중지라는 말도 안 어울리고 예를 들면 한동훈 후보도 저 얼마나 한심한 모습입니까? 근데 메시지만 놓고 보면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될 줄 몰랐냐는 말 자체는 또 홍준표 시장하고 똑같습니다. 뭐 둘 다 검사 출신인 것도 똑같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또 안철수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한동훈 너 잔말 말고 턴데이 들어가 라고 또 강요를 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러겠습니까? 안철수 의원도 향후 당권의 생각을 하다 보면 여기서 망해가고 침몰하는 배에 지금 이제 한동훈 같은 사람을 끼워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가
무슨 비전, 가치, 서로 뭐 최소한의 동지애 이런 걸로 지금 결합이 된 그룹이 아니고요. 그냥 윤석열을 중심으로 권력 하이에나 권력의 불나방, 뭐 국민의힘 표현의 방식을 빌리자면 바퀴벌레들이 싹 다 지금 모여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게 지금 완전히 지금 건물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탈출하는 거죠. 근데 탈출하면서 이 쌍권이라고 불리는 이 기득권자들은 마지막까지 본인들이 해먹으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데 그게 김문수라는 돌발 변수에 지금 부딪히면서 나름의 지금 장애물이 좀 하나 생긴 거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누가 이기든지 말든지 국민들은 관심은 없고 그냥 이렇게 희화화된 싸움을 보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멸망이 저는 보수의 종말이 결국 한국 정치에 좀 또 다른 국면을 만드는 그 시작점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망할 때는요, 확실히 망해야 됩니다. 그냥 여기선 동정과 자비심을 가지면 안 되고요. 완전히 망해야 대한민국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 저 그렇게 봅니다. 지금 보면 지난 토론회 때 바퀴벌레냐, 바퀴벌레로 태어날래, 바퀴가 태어날래 뭐 이랬잖아요. 참 질문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지금 김문수 후보 입장은 이해가 가요. 근데 한덕수는 왜 그러는지, 뭘 믿고 그러는지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서 뭐, 내가 더 높게 나오던데 그렇게 관훈 토론회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높게 나왔는데요? 에?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은 또 김재원 전 최고가 맡았더라고요. 참, 어떻게 이렇게 안 되는 길만 골라가는지도 궁금한데 상당히 섭섭하고 불만 섞인 마음을 토로를 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김문수 후보가 사퇴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이런 자기 당을 위해서 자신의 그 일종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단일화에 나서겠다고 천명을 했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당에서는 한덕수 후보를 입당시켜서 그냥 그 후보로 등록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예. 임명장 하나도 지금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 임명장이 바로 나옵니까? 임명장은 요즘은 디지털로 보내기 때문에 즉각 스마트폰으로 송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거기에다가 사무총장이 거부를 하는 바람에 최고회의를 개최할 때 보면 뒤에 백드롭이라 해서 배경 판이 있거든요. 사진을 찍으면 뒤에 구호가 나오고 지금 뭐 함께 앞으로 이런 구호가 적혀 있는데 그것을 당연히 김문수 후보의 사진과 그리고 그 선거 슬로건을 넣어서 바꿔야 사진을 찍을 때 또는 회의를 할 때 조금이라도 홍보가 되고 하는데 그 백드롭 설치마저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김문수가 어저께인가 대구 갔던가요? 뭐 이렇게 보니까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김문수 이름도 없어요. 김재준 관장님. 네. 국민의힘은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대통령 후보가 되면 모든 당무를 할 수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그건 인사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비대위원장, 사무총장 갈아치울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원내대표는 모르겠지만 근데 사무총장도 자기가 추천한 사람 하나도 못 쓰게 하고 이러면은 그거 되겠어요. 근데 당무 우선권 가지고 지금 지도부하고 김문수하고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데 그냥 정당에서 이렇게 봤을 때 누구 주장이 지금 더 합당합니까? 당무 우선권이라는 것은 뭐 국민의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거는 정당이라면 기본적인 겁니다. 저희 예전에 12년도, 17년도에 문재인 이제 대통령께서 후보이셨을 때도 당연히 당무 우선권은 그냥 그건 관례적으로, 그건 상식적으로 존중이 되는 거고 그에 의해서 당무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지금 당무 우선권을 후보가 들고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넌센스한 상황인 거죠.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정당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참 입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게 저자들은 대통령의 내란 행위도 잘못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고 지금도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이런 사법 내란에 대해서도 별로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에서도 내란이 일상화되죠. 내란의 일상화. 매일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러니까 콩가루의 일상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이 아니고 그냥 저거는 콩고물 어디 묻혀서 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용도 폐기해야 될 콩고물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그 구성원들 특히나 책임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누군가는 작용이 있으니까 반작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작용한 사람들. 그게 누구냐? 그게 바퀴벌레냐? 누구냐?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건데 저 당은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소멸되고 청산되어 가느냐. 근데 제가 볼 때는 매우 추잡스러운 모습들을 국민들 앞에 많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켜보면서 아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구나. 저렇게 정치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교훈을 아주 이거는 역사책에 적어서 저는 널리 읽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인규 대표가 그 당을 발로 차버리고 나온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2023년 10월에 탈당을 했는데요. 그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그렇지만 저는 지금 나오는 저 모습은 증상이고 결과고요.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원인은 제가 그때도 검찰 보수, MB 보수, 명태 보수, 매국 보수, 기회 보수 이 5가지 보수 썩어 빠져서 안 된다. 그게 원인이거든요. 명태는 뭐예요? 이제 구태보다 더 심한 걸 명태 보수라고 하는데 이제 친박계들 예를 들면 김종인, 이준석 부류의 정치를 제가 명태 보수, 셀럽 보수라고 지칭을 하는데 그때부터 명태균의 존재를 알았나? 아니 구태 보수인데 그거 이제 예. 명태 보수로 요즘 제 이름 바꾸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보수가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정말 추악하고 추잡한 모습은 증상일 뿐이고 그 근본 원인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뭐 그 추락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되는 집 안 되는 집 구분하는 방법은요. 모이냐 흩어지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뽑아놓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한덕수 지금 출마한다고 하고 나서 우리가 기억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나가 원하는 사람이 뭐 이거. 근데 뭐 이제 뭐 서민들 삶을 돌아본다고 뭐 이렇게 쪽방촌도 다니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서울시장 오세훈이 왔어요. 근데 오세훈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진 같이 찍자고 그러는데 막 도망가더라고요. 그거 한번 볼 텐데 제가 언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동접이 2만 명을 넘었는데 좋아요가 10,000명이 안 될 때 이런 말씀 드려요. 지금 2만 2천 명 되고 있는데 아직도 10,000명이 안 됐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여러분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70만을 넘다 보니까 또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궁금하시기도 하겠네요. 제가 다 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요즘 안 드렸는데 다시 드려야 되겠네요. 아이디가 니은 기억 리을 쓰시는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계엄 이후 이 방송을 알게 돼서 구독자가 되어 잘 보고 있습니다. 뜬금없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백운기의 정어리 TV에서 정어리가 무슨 뜻인지요?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제 우리 출연하신 분도 나가시면서 정어리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시길래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이런 거 오면은 좀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세요. 제가 방송 시간 아까운데 설명 안 하게. 정어리는 정말 연약한 생선이죠. 상어밥입니다. 근데 정어리가 상어를 물리치는 방법. 똘똘 뭉치는 겁니다. 정어리가 상어가 나타나면 막 모여가지고 이만큼 상어가 좀 보고 나보다 더 큰 놈이네. 싹 꼬리를 감고 도망가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 약한 정어리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저 무도한 상어 권력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자라고 하는 뜻에서 정어리 TV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함께하면 됩니다. 금방 10,000명 넘어버려. 감사합니다. 자, 한덕수 오세훈 그 카트 한번 잠깐 보고 가죠. 아닙니다. 저는 아유 주인공이 하시는 아니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참 난감하죠. 장유미 변호사님, 저건 사양이 아니고 도망이죠. 그러니까 극구 사양하는데 일단 사회 그늘진 곳, 어두운 곳 가는 행보를 비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것을 병풍 삼아 본인의 정치 행보의 하나의 그냥 그림거리로 뒷배경으로 삼는 정치인들의 전 상당히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한덕수 후보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 사태란 말을 입에 담는 거죠. 호남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러면 광주 사태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인식이나 역사에 대한 고민, 숙이 한 번도 선출직에 당선되지 않았던 사람의 한계, 어떻게 이런 사람을 대선 주자로 내세웁니까? 그러니까 공당의 후보인 김문수 후보가 내통했다, 불법으로 거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 국민을 얕잡아 보는 정치 이제는 더는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더라도 명분 있게 지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보수를 재건하려는 신용이라도 해야죠. 그런데 또 이 윤석열 대통령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아요. 국민들은요. 그런데 외부에서 또 수혈해 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아무 문제 없었다는 듯 내란과는 개헌과는 무관한 듯 이렇게 하는 행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한덕수가 최적의 카드 맞습니까? 본인들 입맛대로 구슬릴 수 있으니까 그 본인들이 선택한 거 아니라고 양심에 손을 얹고 정정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정말 어떻게 시나리오를 짜도 그렇게 악랄하게 짭니까? 뭐 그래도 반성하고 사죄하고 다시 한번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추호의 반성도 사죄도 없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정권 연장할 수 있지 않을까 오로지 그런 잔머리 하나로 지금 대선을 치러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잔머리가 보통 잔머리가 아니고 나라를 죽이는 거면 곤란하지요.